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오늘은 커마 리급 실기 2018년 상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커마 리급을 하는 것 같죠?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모스 2016 마스터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공부들을 해봤는데 그 영상들은요, 이 모스 2016 재생 목록들을 보면 1번부터 12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과목당 3개의 영상씩 올려놨고요. 거기 있는 4과목을 따면 마스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잘생긴 이민한 블로그에 올려져 있고요. 그리고 다운로드 받아서 보셔도 되고 프린트를 해서 보셔도 됩니다. 자, 문제 1번 기본 작업 1번, 2번, 3번 세 문제가 나오고요. 일단은 1번은 정확하게 입력하는 거라고 했죠? 어떻게 먼저 입력을 하자고 했죠? 필드명부터 먼저 쓰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분, 모델명, 탭키를 누르면 열로 이동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오타가 없이 정확하게 입력을 하면 되고 자, 1번은요. 이렇게 필드명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밑으로 엔터 치시면서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복되는 글씨가 나올 때 엔터를 치면요. 만일 보세요. 클리어 파일을 친다고 해서 클다를 치면 다른 글자들이 터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로 넘어가면 좀 더 수월하게 입력이 되기 때문에 어, 필드명을 먼저 쓰고 뭐 타자가 빠르시면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쓰고 싶은 대로 쓰시면 되는데 대략적으로 필드명 먼저 쓰고 엔터 쓰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숫자를 입력하실 때는 오른쪽에 숫자 키패드를 사용하시는 연습을 조금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손에 익숙해지면 이게 더 빠르거든요. 위에 있는 숫자, 키보드 위에 있는 1, 2, 3, 4, 5, 6, 7, 8, 0 그거를 사용하는 것보다 오른쪽에 숫자 키패드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것도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번 문제는요. 어, 구분서부터 주문량의 35까지 F13셀에 35까지 입력하는 시간이 한 3분, 4분 정도. 어, 늦더라도 한 5분 정도. 그 이상이 넘어간다 싶으면요. 한 3분, 4분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 일단 다른 것부터 하시는 게 일단 순서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뒤에는 더 쉬운 문제가 더 점수가 높은 경우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목을 매지 마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2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작업 2번에 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지금 볼 때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보면요. 이렇게 아무런 칸이 쳐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력할 때는 저렇게 셀별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가 뭐 테두리도 하지 않고 크기도 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린트를 뽑으면요. 이 상태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를 꾸밀 수 있니? 없니? 라고 하는 문제가 2번이에요. 자, 1번. A1부터 H1 영역은 이거는 항상 나오죠, 그쵸? A1셀부터 반창고 모양으로 H1셀까지 선택을 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쵸? 그리고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글꼴 궁서체 글꼴 크기 16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홈에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궁서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궁서체라고 했으니까 궁서체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16포인트 그다음에 밑줄이 가가가에서 이중 밑줄 이렇게 하시면 1번이 해결이 되고 A3, H3 영역은 그럼 일단 선택할게요. A3부터 H3 영역은 어디요? 셀 스타일이 40% 빼기 강조색 4 가로 가운데 맞춤 그러면 순서대로 할까요? 셀 스타일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40% 강조색 4 40% 강조색 4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뭐야? 가로 가운데 맞춤 여기 맞춤에 아래 위로는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고요. 좌우로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2번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3번 동그라미요. H16셀에 H열의 16번째 행에 있는 여기에 뭐라고 쓰라고요? 3월 급여 지급 총액이라는 메모를 삽입한 후 항상 표시되도록 메뉴라는 메뉴는요. 메모라는 메뉴는 검토에 있습니다. 검토에서
그 셀을 선택을 하시고 새 메모를 누르든지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요. 메모 삽입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위에 있는 글씨는 지우시고 쓰셔야 돼요. 뭐라고 쓰면 되나요? 3월 급여 지급 총액이라고 쓰고 여기서 스페이스바나 엔터를 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자동 맞춤 크기로 조정하세요 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공백을 두거나 엔터를 쳐가지고 다음 줄로 넘어가면 보세요. 메모 서식에 들어가서 맞춤에 자동 크기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공백이랑 한 줄 띄기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양이 안 이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이 부분만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메모를 삽입한 후 항상 표시. 메모 모드 표시에 체크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메모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커서를 갖다 대야지만 보인다고 하면요. 메모 모드 표시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문제대로 했고요. E4부터 H16, E4 셀부터 H16까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 원을 표시를 하되 10002, 1,0001이 됐고 0일 때 0원이 됐잖아요. 그쵸?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나왔는데 자, 표시 형식을 자세히 보기를 누르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제일 멋있는 거 있다고 했죠. 컨트롤 1을 누르거나 그래서 사용자 지정에 가시면 우리가 숫자를 표시를 할 때 샵 사이에 콤마를 집어넣으면 천 단위 구분 쉼표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이라고 써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속을 한 거예요.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쉼표가 천 단위 구분 기호잖아. 그래서 샵 콤마 샵으로 쓰자라고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커마 리금 문제에서요. 1000원일 때 1,0001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0일 때 0원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하면 첫 번째 1의 자리를요. 샵이 아니라 0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딱 누르면 이렇게 원자가 다 들어가죠. 천 단위 구분 쉼표 포함해가지고요. 그죠? 자, 5번 A3부터 H16까지 범위를 선택을 하고 모든 테두리를 적용을 하고 그러면 우리 글꼴 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테두리 그 다음에 B16, D16 영역은 대각선 그러면 걔네만 선택을 해서 컨트롤 1 테두리 대각선을 거주시면 되겠죠. 그죠? 확인. 이렇게 하면 우리가 2번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인쇄를 한번 볼까요? 인쇄를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3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3번 워크시트로 가서요. 어떤 걸까요? 고급 필터를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시나요? 고급 필터랑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조건을 만들고 시작해야 돼 라는 게 딱 떠오르셔야 돼요. 그래서 신입사원 합격 현황표에서 성별이 남이면서 조건이 뭐예요? 성별이 남자인 사람을 골라. 그 다음에 총점이 250 이상인 사람을 골라.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 중에서 남자인 사람을 고르고 그 다음에 총점인 것들 중에서 250 이상인 사람을 골라서 그거에 해당하는 사람만 필터링을 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A라는 조건, B라는 조건이 이면서로 연결됐으니까 AND로 연결되신 거예요. OR로 연결된 거예요. 그 부분을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면서니까 얘는 AND로 연결됐단 말이에요. 그럼 조건을 만들 때 같은 행에 쓰는 거고 성별이 남이거나 총점이 250 이상이야? 라고 하면 OR 조건으로 다른 행의 조건을 만들어 주면 된다고 했죠. 그쵸? 생각나시나요? 자, 조건은요. A21, C23 범위에 그러면 A21, C23 범위 여기에 조건을 만드는데 자, 성별이라는 필드에서 뭘 찾는다고요? 남을 찾고요. 그죠? 그 다음에 총점이라는 필드에서 컴퓨터한테 250 이상을 찾아줘. 250 이상
이렇게 쓰면 좋지만 컴퓨터는 아직 우리 한글을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상을 크거나 같다 250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만일에 이게 이거나였다면 조건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면서니까 같은 행에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급 필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조건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고급 필터의 결과 복사는 동일 시트의 A25색 요거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여기 25셀부터 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 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우리는 컴퓨터한테 고급 필터를 해줘 라고 하죠. 그쵸? 자, 그러면 데이터의 고급을 누르면 고급 필터라는 메뉴가 나오고 우리가 선택한 영역이 목록 범위로 들어가고요. 조건 범위가 성별이 남자이고 총점이 250 이상이야.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우리가 선택한 목록에서 필터링이 되지만 고급 필터는요 다른 장소에 위치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장소에 복사에 체크를 하시고 복사 위치가 A25셀부터 확인. 그러면 요거에 해당하는 애들만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1번 문제 기본 작업 20점을 다 따시는 거죠. 그렇죠? 자, 계산 작업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고급 필터에서요, 문제에 간혹 이렇게도 나와요. 응시번호, 성명, 총점. 응시번호와 성명과 총점만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갖고 올 위치에 필드명을 먼저 써놓는 겁니다. 그래서 응시번호, 성명, 총점. 이거를 해서 지우시는 게 아니에요. 지우시는 게 아니고, 고급 필터를 그대로 해주되, 조건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복사 위치만 아까는 A25셀을 그냥 클릭을 했지만 지금은요. 응시번호, 성명, 총점만 컴퓨터야 얘네들 필드만 골라서 갖고 와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에 맞춰서 응시번호, 성명, 총점만 불러오겠죠. 그쵸?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쵸? 얘네들이 없을 뿐이에요. 자, 계산 작업이요. 자, 계산 작업은 우리가 최소 3문제를 목표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1번. if와 5월 함수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은 문제를 보지 않아도 생각해야 될 거는 5 함수 써가지고 참이야 거짓이야 만든 다음에 if를 씌워서 참값 거짓값을 넣어줘야지 라는 생각이 딱 떠오르셔야 돼요. 이 부분이 잘 떠오르지 않으시면요. 엑셀 기초 다시기에 그 과정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앞에서 바로 푸지 마시고요.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제가 그 유튜브 동영상에 그 2012년 계산문제서부터 해서 10개의 기출문제를 계산문제만 문제화해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좀 보시고 오시면 아무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 다 커마리그 계산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엑셀 기초 다지기를 일단은 좀 이해를 하시고 넘어오시는 것도 한 방법이세요. 자, 그러면 5월이라는 함수의 조건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1차, 2차, 3차 점수 중 하나라도 80점이면 8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이 문제는 쉬운 거네요.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1차, 2차, 3차 중에 하나라도 80점 이상이면 합격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AND 조건이 있고 OR 조건이 있는데 AND라는 함수는요. 조건이 다 참일 때만 true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OR이라는 조건은 이 조건들 중에 하나라도 참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5월이라는 함수를 열어서 1차의 값이 크거나 같다 80점 이상이니 이렇게 A 조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 한 번에 우리 수학할 때 이전에는 이렇게 혹시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컴마 요렇게 컴마 요렇게 해가지고 바로 닫은 다음에 크거나 같다 80 이렇게 한 방에 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컴퓨터는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B3셀을 각각의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이 크거나 같다 80점, 두 번째 조건도 크거나 같니 80점, 세 번째 조건 커서를 선택할 수가 없으면요. 다른 셀을 선택한 다음에 밑으로 내려주세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 80점 이렇게
집어넣으면요. 컴퓨터가 계산을 할 거잖아요. 이 조건들 중에 하나라도 80점이 넘는다면 컴퓨터는요. 맞아 라고 할 겁니다. true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얘의 값을 밑으로 딱 내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라도 80점이 있는 애들이 true고 그렇지 않은 애들이 false가 되겠죠? 자, 그러면요. 여기 앞에다가 true, false가 나왔으면 if를 써가지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건인 거고 우리가 이 조건이 참일 때 뭐라고 한다고요?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써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1번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겠죠. 1번 문제는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이 정도는 풀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꼭 맞추셔야 되는 문제. 두 번째는요. SUMIF와 MOD라는 함수가 나왔습니다. MOD라는 함수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MOD라는 함수를 일단 써볼게요. 자, MOD라는 함수는 데이터 집합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값을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탭키를 눌렀어요. 넘버가 나왔어요. 1, 1, 2, 2, 2, 3, 3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제가 넣어준 이 숫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숫자를 값을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2가 3번이고 1이 2번이고 3이 2번이니까 얘는요 2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모드라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일단 모드라는 함수를 알았어요. sum if는요 합계를 구하는데 뒤에 조건이 붙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입 수량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진 고객들의 구입 총액의 합계. 그러면 sum if는요 구입 총액의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구입 수량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진 고객들. 그러면 이 구입 수량 얘네들 중에서요. 내가 얘네들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 값이 4네요. 그쵸? 이 4에 해당하는 가장 빈도수가 높은 이 4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구입 총액의 합계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모드라는 함수를 써서 일단은 모드라는 함수를 써서요. 구입 수량의 세 인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4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앞에다가 얘가 4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밑에다 해볼까요? sum if 합계를 구하는데 뒤에 조건이 붙어서 그 조건이 뭐예요? 구입 수량이 4야. 이거잖아요. 그럼 탭. 그 레인지는 이 구입 수량에서 콤마 4를 찾아 콤마 그 다음에 구입 총액의 합계 이렇게 범위를 넣어주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얘를요 4라고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모드라는 함수를 써야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앞에다가 sum if를 쓰되 range 범위 ref range 어레이는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라고 했어요. 그러면 구입 수량의 범위에서 콤마 모드 얘는 우리가 구한 4잖아요. 그렇죠? 콤마 크라이테리아 그 다음에 sum range 우리는 이 4에 해당하는 구입 총액의 합계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씌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똑같이 나오겠죠? 자, 모드라는 함수가 우리가 모르는 함수지만 여러분들이 써보시고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2018년 상식 문제에서 모드 함수라는 걸 사용해 보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까요? 트렁크와 sqrt 함수가 나왔는데요. 둘 다 모르는 함수네요. 그쵸? 트렁크라는 함수를 써볼까요? 트렁크. 지정한 자릿수만을 소수점 아래에 남기고 나머지 자리를 버립니다. 얘는요, 라운드 다운 함수랑 똑같은 함수예요. 라운드 함수가 반올림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소수점을 한 자리, 두 자리 보려면 값이 오고, 컴마 1,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한 자리일 때는 1, 두 자리일 때는 2. 그리고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를 바꿀 때는
빼기 1, 빼기 2, 빼기 3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생각나시나요? 자, 그런데 라운드 업이 있고 라운드 다운이 있다고 했습니다. 라운드는 5를 기준으로 올려주는 거지만 라운드 업이나 라운드 다운은요. 라운드 업은 무조건 올려주는 거. 라운드 다운은 무조건 내려주는 거. 숫자가 1이라도 라운드 업은요. 올려주는 거예요. 라운드 다운은요. 내가 올릴 숫자가 9라도 무조건 떨겨주는 겁니다. 이게 라운드 다운 함수랑 똑같은 함수예요. 자, 그럼 트럼프라는 함수를 써볼게요. 여기에 제가 2.3이라고 넣었어요. 그럼 얘의 값은 뭘 갖고 있다고요? 2를 갖고 있는 거예요. 소수점을 떨게. 그렇죠? 자, 2.1234.123, 컴마, 넘버 디짓. 그게 우리가 2라고 하면요. 그죠? 1, 2, 3, 4.12가 되는 거지만 우리가 빼기 2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1의 자리, 10의 자리를 0, 0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정답이 뭐가 나와요? 1, 2, 0, 0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겁니다. 트렁크라는 함수는 나중에 씌우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sqrt라는 함수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번 또 써봐야 돼. sqrt. 양의 제곱근을 구합니다. 이거는요, 루트 함수입니다. 루트. 내가 9를 집어넣으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3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3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다 했습니다. 우리는 성과금을 구하고 싶은데 얘의 값은요. 호봉에 루트를 씌우고 곱하기 기본급을 해준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sqrt라는 함수에 한국민의 호봉을 집어넣고 곱하기 기본급을 해주되 그죠? 여기에 나온 결과값에 여기 소수점을 버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뭐 하면 돼요? 트렁크라는 함수를 씌워주되 여기는 소수점 이하는 버리라고 했으니까 0이라고 써줘도 되고요. 안 써줘도 됩니다. 얘는요, 트렁크 함수만 소수점을 버릴 때는 그냥 안 써주셔도 돼요. 소수점 한 자리, 두 자리, 1의 자리를 0, 10의 자리를 00으로 바꿀 때는 빼기 1, 빼기 이런 걸 써줘야 되지만 소수점만 떨겨버릴 때는요, 트렁크 함수는 그냥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떨겨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두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바꿔주셔도 되고요. 이 소수점을 표시하거나 줄여주시면 되세요.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이요. 예? sum if가 또 나왔네요. sum if, count if, average if 중 알맞은 함수와 연결 연산자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요. 직급이 문제를 볼게요. 직급이 부장이 아닌 사원수를 셀에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일단은 숫자를 세는 거니까 sum average는 아니겠죠. 그쵸? sum은 합계, average는 평균, count가 숫자를 세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부장이 아닌 사원 수를 세래요. 이거는 보너스 문제입니다. 일단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래요? 직급이 부장인 사람이 몇 명이니? 라고 물어보면요. 카운트, 숫자를 세는데 조건, 직급이 부장인 사람이야. if가 붙었어. 그쵸? 레인지 크라이테리아, REF 레인지 어레이는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 그러면 직급이 부장부터 사원까지 얘네들 중에서 크라이테리아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그쵸? 조건. 그럼 여기 부장이라고 쓰는 겁니다. 물론 셀 값을 집어넣으면요 더 편하지만 이 문제에서는요 일단은 부장이라고 쓰겠습니다. 왜? 조건이요 부장이 아닌 사원 수를 세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일단은 부장인 사람은요 2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조건에 부장이 아닌 사람이라고 집어넣어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요 아니다라는 조건을 써주는 거예요. 같지 않다. 엑셀에서는 크다 작다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부장이 아닌 수를 이렇게 세주는 겁니다. 그리고 연결 연산자를 써서 명자를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count if를 쓰되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처럼
이 범위에서 부장을 찾아줘. 이렇게 집어넣으면요. 2명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얘를 i16이라는 셀 앞에 크다 작다라는 기호를 집어넣으면요. i16은 그냥 문자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얘는요. 문자랑 셀 값이랑 구분을 해서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크다 작다 얘를 큰 따옴표로 쏴주고 연결 연산자로 이렇게 써주면 i16에 컬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 셀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것보다 처음에 푼 것들이 훨씬 더 쉽죠. 이 연결 연산자는 조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 7이라는 결과가 똑같이 나오겠죠. 5번 넘어갑니다. 태어난 요일을 구하라고 했는데 vlookup과 weekday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요. weekday라는 함수는 요일을 1, 2, 3, 4, 5, 6, 7로 표시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일 9일표를 보니까 1번이 월요일, 7번이 일요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의 형식은 뭐가 되냐면 일요일 썬데이부터 세는 거는 1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서로 월화수목금토 일로 가는 거는요 2방식이에요. 방식이 뭐냐고요? 여기 weekday라는 함수를 써보세요. 일정 날짜의 요일을 나타내는 1에서 7까지의 수를 구합니다. 라는 설명이 되어 있고요. 탭키를 누르면 넘버에 시리얼이 붙으면 뭐라고 했어요? 날짜라고 했죠? 그러면 김기영의 생년월일을 넣어주는 거예요. 컴마. 여기에 보시면 리턴 타입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1이라고 쓰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 월, 화, 수, 목, 금, 토가 되는 거고 2라고 쓰면 지금 여기 요일 구분표처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가 서로 틀리고 나라가 틀리면 왜 달력 보시면 썬데이부터 돼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일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월화수목금토일이 더 편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식을 구분해서 갖고 오면 숫자 값을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숫자 값에 해당하는 정확한 요일을 갖고 오니까 vlookup을 써서 요일을 정확하게 갖고 와줘 라고 하면 되겠죠. 자, VL이라고 쓰시고 우리가 찾는 거는 위크데이에 나오는 이 숫자 값입니다. 그죠? 한마 어디서 찾아요? 여기 테이블 어레이. 테이블은 표, 어레이는 범위. 그러면 9분부터 일요일까지.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나는 이 값을 구하고 밑으로 잡아 당길 거잖아요. 그쵸? F4. 절대로 변하지 마. 까먹으면 안 돼요. 컬럼 인덱스 넘버. 컬럼은 열이라고 했고 로우는 행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찾을 거는 내가 선택한 이 표에서 하나, 둘,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갖고 올 거야. 2, 정확한 값 0. 엑셀에서는 true는 1, false는 0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갖고 오면요. 그거에 해당하는 값들이 총 갖고 와지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계산 문제에서 제가 볼 때는 사실은 3번 문제도 어려워하더라고요. sqrt 함수가 뭔지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이 sqrt나 트렁크 함수 부분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vlookup 참조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냥 풀 수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엑셀 기초 다지기 영상을 좀 보고 오세요. 좀 한 3번, 4번 반복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좀 보고 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세요. 자, 분석 작업 1번 넘어갑니다. 자, 이제 그 다음번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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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점은요. 여러분들이 꼭 따셔야 되는 점수입니다. 이거는 몇 번만 기출문제를 반복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나온 거는 지난 시간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부분합이잖아요. 부분합. 부분합은 세 가지를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분 계산하기 위해서 정렬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정렬한 기준으로 그룹 묶어줘야 되잖아요. 내가 여기서는 성인, 유아, 초등으로 정렬을 했다고 하면 성인끼리 묶어줘, 유아끼리 묶어줘, 초등끼리 묶어줘. 이게 그룹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 계산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체, 체크, 해제.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고요?
자, 부분합은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정렬, 그룹, 체크 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요. 상공문화센터 수강 현황표에서 구분별로 수강료의 평균과 모집 인원의 합계를 계산하시오. 정렬은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처리하시오. 그러면 일단 정렬부터 하시는 겁니다. 이 선택을 하시고 데이터에 정렬. 친절하게 문제 써 있죠?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은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인, 유아, 초등 이렇게 정렬이 됐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정렬을 했으면 그룹을 해주는 거는 이 부분합 메뉴에 들어가셔서 하는 겁니다. 부분합.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첫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구분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만일에 구분이 세 번째, 두 번째 있다면 눌러가지고요. 그 필드를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룹 했고 첫 번째 계산은 뭘 한대요? 수강료의 평균. 그러면 함수를 평균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수강명 필드를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수강료율은 당연히 빼셔야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계산을 하면 수강명이 아니죠. 수강료의 평균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틀렸네요. 수강명이 아니라 수강료. 그래서 확인. 그러면 이렇게 수강료의 평균이 구해지고 다시 한번 부분합을 눌러서요. 두 번째는 모집 인원의 합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함수만 이 그룹을 바꾸시는 건 아닙니다. 함수만 합계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모집 인원 수강료는 제외하고 모집 인원. 그런데 두 번째 계산할 때요. 여기 체크 해제라고 했죠. 새로운 값으로 대치해 체크가 돼 있으면 지금 확인을 누르면요. 평균은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나는 평균도 구하고 합계도 구할 거니까 얘를 언체크를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10점 따시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2번 가봅시다. 분석 작업 2번. 이번에는요, 쉬운 것만 나왔어요. 부분합이랑 그 분석 작업에서 제일 쉬운 작업, 목표값 찾기. 이거는 문제대로만 하면 됩니다. 문제를 볼게요. 지정별 가전제품 판매 현황표에서 마포점의 세탁기 판매 총액이 9,100만 원 어쩌고 저쩌고인데요. 이게 1억을 찍고 싶대요. 그러면 얘가 1억이 되고 싶은데 그러면 판매가가 올라가든지 판매량이 올라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왜? 이거 두 개를 곱해서 얘가 나왔으니까. 그쵸? 그러면 문제에서는 판매량 얘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궁금해. 목표 값을 찾아줘. 얘가 1억이 될 때 얘가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찾아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선택을 하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목표 값 찾기는요. 데이터에 가상 분석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값 찾기. 그 다음에 수식셀, 내가 선택한 이 수식셀을 가지고 나는 1, 0, 0, 0, 0, 0, 0, 0을 만들 거예요. 이 0 누르는 거 잘 하셔야 돼요. 뭘 바꿔서? 여기 옆에 있는 판매량을 바꿔서. 판매가를 누르면 판매가가 조정이 되겠죠, 그쵸? 근데 판매량을 바꿔서 몇 대를 더 팔아야 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63대, 아까 57대였는데 7대 더 팔면 되네요, 그쵸? 이게 목표값 찾기.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1번에 1번 하는 것보다 4번에 2번 하는 게 훨씬 더 쉽잖아요. 그 10점 그냥 따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문제에 연연하지 마시고 일단은 넘어가서 쉬운 문제부터 다 푸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과 차트 작업이 남았는데 자, 매크로는요, 합계를 계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수량과 결제액의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3부터 E3까지, A14부터 C14까지, 요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서식으로 얘네의, 채우기 색을 주황색으로 바꾸는 게 두 번째 매크로네요. 그쵸? 첫 번째 하나부터 할까요? 우리가 좀 더 이쁘게 작업을 하려면요. 우리가 일단은 매크로를 만들고 단추든 도형이든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매크로를 시작할 때 그 단추가 들어가는 대를 먼저 클릭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나중에 이게 가려지니까 더 이쁘겠죠?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에 G3H6, G3H6에
G3부터 HU. 여기에 단추를 삽입할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매크로를 시작할 때 여기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단추가 이렇게 가려지니까 얘가 가려지니까 좀 더 완성도가 높게 되겠죠? 중요한 거는요. 매크로는 표 밖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 첫 번째 이름이 합계 확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수량의 여기에는 sum이라는 함수를 써서 얘의 합계를 구한 다음에 그쵸? 얘를 옆으로 당겨 주시면 수량의 합계가 구해지고 결제액의 합계가 구해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표 밖에 시작했던 대로 돌아와서 매크로 기록 중지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1번 해결되잖아요. 얘네 두 개를 지우시고 그 다음에 개발 도구의 삽입에 단추를 삽입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부분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합계라고 지정을 하고 얘의 이름을 합계. 그러면 1번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얘를 뿅 누르면 값이 구해지잖아요. 그렇죠? 2번도요. 동일하게 해보겠습니다. G8부터 H11 여기에 집어넣는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또 여기서 시작하자고요.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 이번에는 서식이네요. 서식이라고 쓰고요. 아까 우리 이렇게 누르고 컨트롤 키 누르고 얘 누르고 그 다음에 홈에서 태우기 색을 주황색이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개발 도구로 기록 중지. 이거는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시고요. 해도 되는데 일단은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지웠어요. 이번에는요. 기본 도형에 웃는 얼굴을 집어넣으래요. 삽입 도형에 웃는 얼굴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놓고 그 다음에 글씨 쓰라는 얘기는 없죠? 마우스 매크로 지정 서식 다른 셀 선택하면 손가락 모양이 생기고요. 얘를 뿅 누르면 주황색으로 바뀌면 또 우리 10점 문제 푼 겁니다. 간단하죠? 자, 차트 작업. 차트는요. 우리가 보는 저 차트가 문제에 있는 저 차트가 아니 이 예제에 있는 차트가요. 문제에 있는 차트로 변하면 됩니다. 저 변하는 방법은요. 문제대로만 하시면 돼요. 1번 여행지별로 성인과 유아 계열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지정하시오. 이거는요. 유아가 들어가면 되죠. 파란색을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1번 해결. 차트 제목 레이블은 차트 위로 가로 항목축 레이블은 추가 아래 제목으로 추가하여 그림과 같이 입력하시오. 차트를 선택을 하면 숨겨진 메뉴가 생기고 숨겨진 메뉴에서 레이아웃에 보면 레이블의 문제를 거의 한 3분의 1 이상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이번 문제가 차트 제목 집어넣으래요. 차트 위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인, 짝대기, 유아, 예약, 인원수. 엔터. 일단 들어갔고 그 다음에 옆에 축 제목 있잖아요. 그쵸? 축 제목에 기본 가로 축 제목에 추가래 여행지 이렇게 하면 2번도 해결이 됐고요. 세로값 축의 주 단위를 10으로 지정하시오. 얘는 0, 5, 10, 15, 20, 25, 3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를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 주 단위가 5가 아니라 1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사이판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되 레이블 위치를 위쪽. 사이판 이거는요. 보세요. 일단은 UR을 선택을 하시면 전체를 선택하시면 전체가 다 선택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제목 넣었던 때 보면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쪽으로 넣어보세요. 그러면 선택한 영역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 선택한 부분만 입력을 하려면요. 한 번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얘만 선택이 된 상태에서 우리는 데이터 레이블을 위쪽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다 들어간 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요. 선택하고 다 지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선택을 해서 우리 레이아웃에 데이터 레이블을 위쪽 이렇게 집어 넣어주시면 되겠죠. 5번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차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영역 서식,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닫기. 자, 우리가 2018년 상시 문제를 또 간단히 풀어봤는데요. 이제는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자신감이 생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함수 문제 조금만 더 하면 합격할 수 있겠네 라는 자신감이 좀 생기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함수 문제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 2012년부터 10개 해차를 푼 거를요, 그거를 좀 보세요. 그거를 좀 먼저 풀어보시고 영상을 보고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거기서도 이해가 안 되시면요, 그 영상에 댓글을 남겨놓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출문제 10개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로 40분 안에 내가 기출문제를 풀 수 있냐? 이렇게 해서 40분 안에 푸시면 여러분들 뭐 그냥 가셔서 합격하시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